자, 12월 3일 계엄 사태에 대해서 지금 헌재에서 이제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헌재에서 용산으로 심리 시작을 알리는 통지를 보냈는데 그걸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계엄이 내란, 이 직권 남용,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런 식으로 지금 범죄가 된다고 탄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김홍일 전 검사 등 자신이 잘 아는 이 과거의 검찰 고위직들을 동원해서 현재와 법리를 다투겠다라는 이 순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느냐. 과연 이게 법리를 다툴 문제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법리가 아니라 언론의 선동과 또 민주당의 공격에 의해서 헌재의 판단은 사실상 방향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맥 빠진 채 병든 닭처럼 그냥 끌려가서 조리돌림을 당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디에도 윤통을 비호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일부 거리 보수 세력 말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까지 앞장서서 지금 탄핵을 비호하다가는 보수가 멸종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가 계엄의 바다로 갔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보수 언론까지 이럴지인데 나머지 언론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국민이 인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과 분위기예요. 분위기도 지금 이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언론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단 한쪽도 윤홀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헌법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들도 이것은 박근혜 탄핵 사유는 세 발의 피고 이거는 보나마나다. TV로 다 생중계되어서 그것이 완벽하게 증거로 남아있고 또 CCTV나 이런 데 다 남아있다. 그래서 내란죄라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통이 친북 척결이라는 부분 또 국정마비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계엄을 일으켰다. 그랬다가 나중엔 약간 소극적으로 경고용이라고 했다가 또 막판에는 다시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고 있지요. 본인도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법리로서 해결된 문제, 저는 정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상당한 대중 전파 수단이 좌파들에게 장악되었고 친북 좌파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 문화 각계에 넘쳐납니다. 한국의 법치도 결국은 사회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고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이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헌재의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인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야당 대표이면서도 뻔뻔하게 지금까지 사법부를 농락해오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보수가요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결국 3월 달쯤 윤이 탄핵돼 버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보수 괴멸의 시대가 오래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윤이 트럼프를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지만 그가 얼마나 깡이 있는가, 사업을 하면서 단련된 일종의 건성, 깡 이런 것들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에 재선되게 만들었어요. 보통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떨어졌으면 이제 다시는 재계하기가 어렵죠. 사법의 각종 고리 속에서 무너져 갈 거예요. 아마 100명이면 99명은 그럴 건데 트럼프가 지금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가 다 유야무야되고 또 사법적인 논란들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돼 버리면서 물 건너가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선 불복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그리고 소송을 내게 하고
사전투표 등에 대한 이 불법 소송을 엄청 냈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1월 6일 날 백악관에서 상하원 의원 등이 다 모여서 대통령 당선을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확정지으려니까 1월 5일 날부터 수천 명을 워싱턴 DC에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도 또 1월 6일 날 수만 명이 모이게 해서 자신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런 불법 대선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워싱턴 DC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놔둬서는 안 된다니까 트럼프 연설이 끝나고 그 군중들이요, 다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다 워싱턴 DC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의회 의사당으로 몰려가가지고 의사당 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4명의 시대원이 죽고 그 중에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 2명의 경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인명살상이 났고 미국의 의사당이 점거되고 당시 펜스 부통령부터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폭도들이 의사당을 점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매우 선동했다고 기소됐는데요. 지금 그 기소는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의사당으로 가라고 말한 게 아니다. 자신의 불법 선거에 대해서 분노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서요. 자, 그래서 그 결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뺏긴 대선을 되찾아오자라는 트럼프의 말이 먹혀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선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좀 잘못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 배워야 될 거는 한국의 어느 보수 리더도 갖지 못한 그야말로 끝까지 굴하지 않는 투쟁력, 그 근성, 깡 이런 것들이요 있는 겁니다. 미국에요 민주당이고 뭐 이전에 공화당이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트럼프가 닉슨이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하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상 유례없는 투쟁력을 트럼프가 보여줌으로써 트럼프는 깜빵에 가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이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윤 대통령에게 제가 묻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데리고 이 법리를 헌재 앞에 가서 다투고 당신이 헌재 앞에 가서 진술을 한다고 지금 당신에게 찍힌 낙인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요 싸우는 거는 분명히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윤통이 끝까지 투쟁하겠다 해놓고 그 투쟁이 헌재냐 보자. 그렇게 해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요. 또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대중들에게 맥 빠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뭐 헌재 가면 기각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헌재라는 것은요. 모든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시류나 기류의 냄새를 맡고 잘 발빠르게 들어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갈대가 들어눕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때보다 지금 확률이 10배가 더 높다. 탄핵 인용될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법리를 다퉈가지고는요. 이미 온 언론이 그리고 심지어 탄핵 반대한 국민의힘 반탄핵 의원들조차도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고 내란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윤통은 언론에 의해서 희대의 또라이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변호사 데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앞에 서서 자신을 강변한다고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거기에 보수가 몇, 진보가 몇, 그 헌법재판관 구성의 비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자신이 계엄을 갖다가 하게 된 것이
부패한 범죄자 이재명의 지속적인 국정마비, 세금 감액, 또 더 나아가서 친북화된 이 좌파 세력들의 준동,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계엄을 최종 수단으로 통치행위로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뜻이 정면으로 부정되어서 내란의 수괴라고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 자기 지지층에게 충분한 말을 안 했습니다. 몇 분짜리 계엄 발표나 또 12일 날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신이 말했던 회견 내용, 그걸 가지고 지금 이 거리에서 대통령 지키자, 자, 이재명 끝까지 날리자, 이렇게 싸우는 이 강경 보수 세력들이 그 말을만을 듣고 싸울 동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자세하게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장시간 보수 대중들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내란 선동이라고 어제 누가 댓글을 달았던데요. 내란 선동 아닙니다. 이미 내란죄가 적용되어서 소환, 체포 등이 시도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내란죄를 하나 더해요? 누구도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어요. 그 방어의 장소가 제가 봤을 때는 법정보다 광화문에 보수 수만 명 대중이 모인 앞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윤통말을 귀 기울여 줍니까? 이제 담화를 발표한다가 며칠 안에 뭐 입장을 낸다라는데 변호인을 통해서 내는 입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변호인 통해서 입장 내봤자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본인이요, 직접 본인의 항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수 전체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공감이 되는 일이라면 보수가 어떻게 보면 내란인의 수괴라고 매도하는 이 분위기가 어쩌면 내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을 갖다가 낙인 찍고, 그래서 보수 전체를 갖다가 매도하고 있는 이것이 좌파의 내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서 싸워야 되는데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논리로 맞서 싸우겠습니까? 본인이요, 왜 그랬는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얼마나 이 나라가 친북화되어 있고 범죄자 이재명이 법치를 농락하는지, 더 나아가서 국정마비를 해서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식물처럼 앉아 있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그냥 법리를 다투겠다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죽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헌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신 차리세요.